이재명 정부가 6.27 초강력 규제로 부동산 정책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21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데자뷰가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첫 투자를 21년 초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장 때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영끌 투자, 패닉 바잉이라는 용어가 유행했는데요.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집도 안 보고 계약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속된 말로 계집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1년 말 갑자기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당시에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1만 건에 달했었는데요. 제로로 수렴을 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수요자들이 더 이상 받아주기 힘든 가격이 된 것인데요. 한동안은 집주인들도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텼는데요. 약 8개월 후에 전국 집값이 대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너무 급락하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2년 동안 100조가 넘는 정책 대출을 해줬는데요. 이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 지방, 최상급지 아파트는 고점을 회복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하락 중입니다. 최근 서울 상급지 불장은 21년도와 매우 닮아 있는데요. 21년도 고점에 투자해서 22년도 폭락장을 맞은 2030 세대들의 아파트가 현재 경공매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투자는 확률이 중요합니다. 현재 집값 하락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22년도 폭락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투자를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부동산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의 핵심은 666 규제인데요. 수도권만 해당하고요. 최근 서울 최상급지 과열 방지를 위한 규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제한했고요. 주택을 구매 후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하고 6개월 내에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입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1억이든 10억이든 앞으로는 6억밖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3, 40억 하는데요. 기존의 수요의 절반 정도는 1, 20억 대출을 받습니다. 즉 6억밖에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수요가 반토막 나겠죠. 다음은 주택 구매 후 6개월 내 전입 정책입니다. 실거주를 제외하고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최근 서울 상급지를 구매하시는 절반의 수요는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란 전세금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투자 방법인데요. 전입을 해야 되면 전세입자를 못 받겠죠. 즉 실거주가 아니면 집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투자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주택 구매 후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정책인데요.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사라는 것입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게 되면 1년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사갈 집을 먼저 사지 말고 기존의 주택이 팔리면 사라는 것입니다. 666 규제를 정리하면 수요 제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666 규제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담보대출을 회수하게 됩니다. 대출을 못 갚게 되면 그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즉 원금을 잃는 건데요. 평생 모은 수억의 재산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우 무시무시한 규제죠. 이 규제의 여파로 현재 강남 3구의 거래량은 90% 하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이 이전 대책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가 시장에 먹히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시점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과거에 없던 정책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1차례에 달하는 규제 정책을 냈었는데요. 대부분이 시장에 따라가는 후속 대책이었습니다. 이번 6.27 대책의 경우 시장보다 앞서 더 큰 규제를 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6.27 대책의 경우 금요일날 발표를 하고 토요일날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토요일에는 은행을 안 열죠. 즉 시장에서 대처할 시간을 안 준 것입니다. 기존 정책의 경우 보통 한 달 후에 시행을 하는데요. 시장에서도 대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더라도 감수를 하고 시행을 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패닉이 온 것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계약금 2억 날렸어요. 30억 아파트 매수 포기한 이유는? 라는 제목인데요. 대출 규제
규제 이후에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투를 잡았다라는 심리적 부담에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규제가 시장에 먹히려면 과거에 없던 정책이어야 하는데요. 담보대출 6억 제한이 그렇습니다. 대출을 건드리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 정책인데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시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시장에 잘 먹히는 것입니다. 이번 규제는 매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6억 대출 같은 경우에는 서민에게는 충분한 액수입니다. 6억 이상의 대출은 강남 3구와 같은 상급지에 한정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서민은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칭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규제와 문재인 정부 당시의 규제와 차이점은 부동산 환경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코로나 시국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전 세계 집값이 상승했었는데요. 한국의 부동산 사이클 또한 대세 상승장이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사이클은 대세 하락장이고요. 22년도 폭락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해 100조가 넘는 부양책으로 집값을 떠받쳤던 것입니다. 대세 상승장에서의 시장 에너지 레벨은 매우 높기 때문에 규제가 잘 안 먹히는데요. 현재는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시장 에너지 레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잘 먹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반기 집값이 오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R114에서 조사한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기사인데요. 주택시장 상승 전망이 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2025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 결과 응답자 절반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2021년 하반기 62% 이후에 4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상승 이유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게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꼽았는데요. 현재 강남 3구와 같은 상급지 아파트들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추후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를 꼽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재명 정부의 규제 완화 전망을 꼽았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 완화 정책을 쓸 것 같진 않습니다. 다음은 급매물 흡수에 따른 실수요 유입인데요. 급매물이 발생하면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 도심 공급 부족 심화를 꼽았는데요. 이 부분은 26년부터 서울 도심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아실 사이트에서 가져온 서울 입주 물량 데이터입니다. 서울의 적정 수요는 46,000세대인데 26년부터 그 수요가 매우 줄어듦을 알 수 있죠. 정부가 공급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보여줘야 6.27 대책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락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게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약화돼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 침체 가능성인데요. 최근 경제 성장률이 0%로 떨어졌고 매년 100만 명씩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리가 있죠. 세 번째로 대출금리 부담인데요. 이 부분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부담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번째로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인해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없고요. 매도 물량 증가도 일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인데요. 현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KB부동산에서 서울의 PIR 소득 대비 집값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내 연봉으로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집값 부담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약 8년 정도 연봉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 고점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었는데요. 약 2배 정도 뛴 거죠. 22년 이후에 이 집값 지수가 하락하다가 현재 22년 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죠. 22년 데이터를 볼 때 매우 집값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값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서울 집값이 2015년 이후로 10년간 오르는 걸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22년도 폭락
후에도 윤석열 정부가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해 부양책을 썼고 이것으로 인해 집값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최근 서울 아파트 불장을 보면 3040 세대들은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아 서둘러 매수를 하고 있고요. 6070 세대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채, 폭탄을 떠넘기고 있는 건데요. 21년도 폭등장 고점에 물린 물건들이 경공매로 쏟아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서울, 수도권, 지방 상급지 물건을 살 수 있는 분들은 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급지를 제외한 대다수의 아파트는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면 경공매를 활용해서 싸게 매입을 해야 추후에 하락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좀 더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경공매를 활용해서 주택 단타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기 좋은 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대중과 반대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21년도 폭등장 때 하반기 상승 전망이 가장 높았고요. 하지만 그 다음 해인 22년도에 폭락장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대중과 반대로 가야 투자를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